사실 오늘 저희가 녹화하는 날은 아니거든요. 네. 정기적으로. 네. 근데 긴급하게 좀 전해드릴 소식들이 하루 사이에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기다리던 소식이 왔어요. 롯데 자이언츠가 전준우 선수와 FA 계약을 마쳤고요. 또 NC 다이노스는 박성민 선수와 원소속팀 잔류 계약을 했습니다. 안치홍 선수 계약에 이어서 되게 좀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FA 시장의 찬바람은 조금 느껴지고요. 그렇지만은 차근차근 계약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만에 FA 업데이트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먼저 전준우 선수 계약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롯데와 4년 계약 기간 4년에 계약을 했고요. 총액 34억 원인데 네. 그중에 계약금이 12억 원, 연봉은 5억 원, 그 4년 합쳐서 총 20억 원이고요. 네. 옵션은 5천만 원씩 총 4년 동안 2억 원의 옵션이 붙어 있는데 일단 옵션은 좀 작고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낮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많은 네. 사람의 예상보다 낮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생각보다 계약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좀 지체가 됐던 네. 측면이 있는 것이고 역시 오지환 선수의 4년 40억 원이 약간 좀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조금 되는 그런 느낌들이 차후에 계속 이어지는 협상 과정이라든지 네. 계약 규모를 보면 또 그런 생각이 저절로 또 들게 됩니다. 들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3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 나이에 대한 이런 부담감 그리고 코너 외야수에서 이제 포지션 변경을 또 시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일루수 네. 본인도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랬고 이제 FA 인플레이션이었던 예년에 좀 미치지 못한데 바로 이제 앞서 롯데와 계약을 한 안치홍 선수 있죠. 네. 자, 2년 2+2 계약인데 최초 2년 계약이면 계약금 뭐 14억 2천만 원, 네. 연봉이 2억 9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총 2년의 보장 금액이 20억 원 플러스 바이아웃 1억 원 포함을 하면 총 21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준우 선수는 2년 보장 금액은 22억 원이에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약간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2년 보장 금액은 전준우 선수가 요만큼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뭐 짚어주셨지만 네. 전준우 선수가 작년 연봉이 5억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물론 계약금 12억 원이 있긴 하지만 연봉 면에서 보면은 뭐 크게 낮은 계약은 아니다. 그럼 뭐 네. 사실은 계약금은 일시불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몸값은 뛰었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 맞고 하지만 본인 성의는 차지 않을 것이다. 네. 그건 뭐 사실이겠죠. 선수들은 또 많이 받으면 당연히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건 뭐 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전준우 선수가 뭐 그동안 소식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뭐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저희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렸지만 네네네. 최근 며칠 사이에 급물살을 탄 것 같아요. 전준우 선수가 뭐 에이전트보다 본인이 좀 직접 나서서 협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며칠 안 되고 계약이 네. 좀 성사가 됐거든요. 그렇죠. 네. 12월 말에 지난해 12월 말에 롯데자이언츠는 대표이사가 바뀝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전준우 선수의 에이전트가 질롱 코리아에 파견되어 있는 선수 시찰을 위해서 지금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연말에 성민규 단장 허문회 감독이 호주로 갔어요. 네. 호주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그때 이제 연말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뭔가 급물살을 타는 그런 변화가 있다. 왜냐하면 에이전트가 호주까지 따라갔다는 거는 뭔가 이게 낮은 자세로 네. 좀 협상에 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좀 물꼬가 터지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은 걸렸어요. 네. 뭐 1.8일 정도 시간이 더 걸렸고 에이전트를 좀 배제를 하고 하도 안 풀리니까 전준우 선수가 그럼 제가 직접 협상 테이블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갔어요. 그 말은 뭐냐? 냉정하게 말하면 좀 백기투항에 가깝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롯데가 뭐 시장 여건을 설명을 하는 거, 이 시장 여건이라는 것은 많은 돈을 주지 않겠다. 이런 것도 설명을 하면서 하지만 이제 선수의 기량뿐만 아니라 팀 내 가치 인정, 좀 마음을 좀 다독거리는 것이죠. 네, 다독거리는 것이고 돈으로 다독거린다기보다 이제 말로 조금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뭐 제가 옆에서 시장을 이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전준우 선수가 좀 순응을 하고 분위기에 어쩔 수 없겠구나. 그리고 좀 스스로 냉철한 판단, 냉정하게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지금 롯데 안에 부는 분위기는요 강경합니다. 네, 그죠? 굉장히. 뭐 네. 굉장히 강경합니다. FA 협상에 임하는 그뿐만 아니라 그죠? 뭐 여러 가지란 말씀, 뭐 연봉 협상도 그죠? 그냥 어떤 그 스탠다드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기준에 굉장히 좀 강하게 푸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직이 돼 있고 구단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데 오라고 하는 데가 없잖아요. 뭐 좋은 조건의 계약이 있으면 사실은 무조건 그랬을 갔겠죠. 텐데. 뭐, 네. 아니, 뭐
다른데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뭐 딴 데서 큰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잔류하게 되고 이건 뭐 FA 협상의 그냥 A, B, C, D죠. 네. 뭐 흐름이죠, 흐름. 앞에서도 부장님이 잠깐 네.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협상 초반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롯데가 전준우 선수에게 네. 1루수를 볼 수 있느냐. 그렇죠. 이제 그게 계약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전준우 선수는 자신감을 보였어요. 할 수 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롯데의 1루 수비가 조금 구멍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메울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학 시절까지 또 3루수를 봤었고, 그죠? 또 2010년대 초반에 또 잠깐 또 3루수를 했었고, 네. 물론 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내야수 출신입니다. 전준우 선수가. 네. 한때는 뭐 대학 뭐 최고 내야수 중 한 명, 대학 리그에서는 그 당시에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변신을 이야기를 했던 건 두 가지 의미죠. 아까 말씀드린 1루수의 구멍을 메우겠다. 또 네. 하나는 전준우 선수의 가치 부분, 가치를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야수보다는 1루수로서의 지금 공격력이면 그 돈을 못 준다는 것이죠. 그 몸값을 좀 깎는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아는 거죠. 그 말을 꺼냈을 때, 그 카드를 꺼냈을 때 전준우 선수하고 전준우 선수의 에이전트는 내 몸값이 대폭 삭감이 되겠구나. 네. 그냥 알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결국은 다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제 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봅시다. 한번 저는 최근 들어서 1루 수비 중요성이 되게 많이 좀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1루수 선수들한테 직접 물어봐도 1루 수비 다들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정말 힘들다고 자타자들이 많잖아요. 네. 얼마나 또 잘 치는 자타자가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이게 네. 무슨 예전에 하쿠노 3루 못지않아요. 그냥 막 총알 같은 타구가 날라들기도 하고 그리고 1루수는 모든 플레이에서 준비 동작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살이 빠지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번거롭다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해야 될 했었어요. 게 많더라고요. 좀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도 네.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을 예전에 하나 송강민 선수도 그랬고 또 이제 이성열 선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또 정고현 선수도 하나 선수도 그랬고 또 삼성의 구자욱 선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네. 바빠요. 뭐 3루로 공이 가든 유격수로 공이 가든 2루로 공이 결국은 1루로 던져서 뭔가 플레이가 종결이 돼야 되는 네. 부분이잖아요. 아니 또 커트 플레이뿐만 아니라 움직임이 많다. 그쵸. 많습니다. 자,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에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이다. 네. 어떻게 준비하는지 좀 앞으로 지켜보면 네. 될 것 같고, 네, 전준우 선수까지 계약을 했고 안치홍 선수 영입했고요. 네. 기존에 또 롯데 좋은 타자들 많잖아요. 외국인 타자도 뭐 마차도 선수가 왔고 라인업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면 우승을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전준우 선수 잔류를 하게 되면서 롯데가 이제 기존 손아섭, 민병헌, 이대호뿐만 아니라 새롭게 안치홍 선수 네. 그리고 좀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야구를 잘할 것 같이 느껴지는 딕슨, 마차도 선수가 매니 드디어 마차도 때문에 그런 거 마차도 아니에요? 선수가 드디어 합류를 네. 하게 됩니다. 하게 됐고 자 보세요. 2루 고민 많았잖아요. 신봉희 선수 유격수 수비가 조금 불안했는데 2루로 돌리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했지만은 그보다는 뭐 안치홍 선수한테 2루 한번 부여해 보는 거예요. 본인이 또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네. 살도 뺐대잖아요. 그러면 2루 안치홍, 이제 1루는 전준우, 그리고 유격수는 마차도. 사실은 내야 수비의 전반적인 좀 가장 중요한 틀이 부분들이 다 바뀌는 네. 거네요. 네. 다 바뀌는 거네요. 이것은 기대감 플러스 약간은 좀 불안감도 있다는 거죠. 뭐 시작이니까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아무래도 1루 수비 전준우, 2루 수비 안치홍 이 두 선수의 내야 수비도 2020년 뭐 롯데자이언츠의 플레이에서는 상당히 열세가 될 부분이고 좋으면 뭐 호랑이의 날개를 다는 것이 될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라면 냉정하게 말해서 이 부분이 좀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네. 육성에 올인을 하는 줄 알았더니 롯데 목표가 갑자기 이제 문화우였다. 그렇죠. 네. 2020년은 뭐 가을 야구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먼저 좀 설레발을 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네. 뭐 지금 이야기되는 부분에 2021년에는 좀 더 큰 무대를 네. 한번 밟아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팬들 입장에서는 뭐 2019년에 꼴찌를 했지만은 아니 2018년 꼴찌를 했던 NC 다이언스도 5위로 네. 바로 자 물론 양의지 선수가 왔을 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그럼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생각은 좀 절로 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롯데는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다. 예, 이거 언론도 그렇고 또 네. 팬분들께서도 물론 많이 지겹도록 기다리셨지만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이런 네. 말씀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롯데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서 네. 시즌이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NC 소식도 있었는데요. NC가 계약이 유력해 보였어요. 근데 잔류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좀 네. 꾸준히 협상을 해왔던 박성민 선수와 2+1년 조건으로요. 최대 34억 원의 규모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복잡해요, 내용이. 복잡하네. 네. 뭐 굉장히 복잡해요. 보장 금액은 사실상 16억 원이고 네. 이제 뭐 3년차 계약 옵션을 실행하면 이제 뭐 총 옵션 18억 원이 붙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잘 받았죠. 그러니까 4년 FA 기간 동안에 첫 해 아주 첫 해는 A, 네. 그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그냥 C, 많이 아팠죠. D 네. 뭐 이렇게 봐야 되고 네 번째 시즌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뭐 B 네, 정도, 네. B 플러스 뭐 B 정도 그런 어떤 성적을 보였는데 그래도 이 옵션을 다 따내면요 전주 선수가 받을 4년하고 같습니다. 박승민 선수가 네. 물론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NC도 여러 가지 그죠? 건강한 박승민 그 공격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여도 이걸 네. 잡는다는 거죠. 근데 이 선수 기량, 팀 미래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옵션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2년 보장액은 총 이제 16억 원이어서 네. 전주 선수보다는 보장액 측면은 조금 작죠. 네. 작은데 근데 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구단에서도. 그쵸. 그 근데 이제 또 보입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박성민 네. 선수가 NC에 있으면서 이제 후배들하고도 워낙 이제 후배들 잘 챙기고 좀 굉장히 좀 주변 사람들에게 툴툴거리지만 이렇게 좀 다정한 구석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주위에서. 기부도 많이 했죠. 네, 기부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했죠. 이런 부분도 뭔가 NC가 재계약을 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태도 면 같은 그렇습니다. 것도. 복잡한 옵션을 이제 걸었고 결국은 이 옵션을 다 따낸다 그러면 본인 당연히 이제 큰 돈을 받으니까 좋은 것이고요. 구단도 그만큼의 받아들일 네, 부분이 네. 있죠. 선수가 했을 때 팀에 플러스 되는 측면이 확실하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박성민 선수는 이렇게 잔류를 했고 그렇다면 네. NC가 계속 검토를 하고 네. 있는 또 다른 FA 선수 김태균 네. 선수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연말에 이제 기존 3년에서 NC가 4년 안을 수정을 해서 제시를 했다 그래요. 지금 네. 뭐 그냥 선수의 반응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금액이 계약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이게 뭐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네. 크지는 않고 또 김태균 선수는 NC 쪽에서는 볼 때 양의재 선수가 있고 그냥 백업 포수 그죠? 네. 백업 포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값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보장은 4년에 10억이 채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 연간 한 1억 정도의 옵션 정도 1억 정도에서 뭐 총 4억 정도 되는 옵션이 좀 붙어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롯데 자이언츠와 협상을 할 때요. NC 그 김태균 선수가 네. 에이전트가 협상을 할 때 그때 롯데 자이언츠에서 걸었던 옵션은 뭐 거의 뭐 리그 정상급 활약을 펼쳐야지 따낼 수 있는 옵션을 걸었었다고 옵션의 그러더라고요. 달성 조건이 네, 굉장히 굉장히 좀 높았다 높았군요. 그러는데 네. 사실 이제 지금 NC에서 옵션이 있죠. 네. 이 옵션도 양희지 선수가 있고 그러면 경기 수라든지 활약이라든지 네. 이를 감안을 하면 좀 뭐 100% 따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그 4년을 제시를 한 부분은 NC 구단 내부에서는 김영준 선수 네. 굉장히 좋죠, 그죠? 젊고 또 활약도 기대가 되는 선수의 군 입대 시기 조절도 있지만 네. 향후에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때에도 뭔가 이 4년 계약은 좀 이점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네. 봐집니다. 네. NC도 좀 이제는 뭔가 마무리를 좀 지어가는 네. 단계로 보여지고요. 네. 또 약간 잠잠한 팀이 있는데 네. 바로 하나 이글스입니다. 정우람 선수와 계약을 했지만 네. 아직 솔직히 3명의 선수가 남아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윤기진 선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스타인 김태균 선수 있고요. 또 거포인 이성열 선수. 이 협상이 과연 1월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지금 네. 하나 구단은 1월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 그런 캠프를 입장입니다. 가기 전에. 예, 네. 그런 입장이고 김태균 선수와 이성열 선수의 협상을 좀 병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고 있는데 지금 양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이 즈음에서 구단이 판단했던 부분들, 그죠? 뭐 이성열 선수하고 그 김태균 선수를 어느 정도 좀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인데 시간이 지금 흐르면서 하나 구단의 조금 이 스탠스 입장이 조금씩 변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네. 이제 김태균 선수의 뭐 상징성이라든지 이 부분. 그래서 정민철 단장하고 또 연결을 해보니까 뭐 1월 안에 끝낼 것이고 지금 논의할 부분들 참 많다. 일을 안 하고 때만 기다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말은 이제 뭐 김태균 선수가
뭔가 좀 확실한 구체적인 어떤 뭐 계약 기간이라든지 뭔가 제시를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민철 단장이 지금 5번 만났거든요. 김태균 선수 하고 김태균 선수는 지금 에이전트 없이 본인이 직접 이제 협상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네다섯 번 만났는데 뭐 밥만 먹었겠습니까? 정민철 단장 이야기는 밥만 먹었겠습니까? 그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 단장 이야기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되는 것, 이 팩트의 크기 문제인데 계약 당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김태균 선수 입장에서는 논의되는 이 팩트가 좀 작다 느낄 것이고 제안을 하는 구단 그리고 뭐 단장이나 운영팀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수용 주체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하나뿐만 아니라 기아도 마찬가지. 지금 굉장히 차가운 FA 시장에서요. 예전 같았으면 서로 데려가라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는 선수가 도망갈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구단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냉탕 그냥 밥만 먹으면 또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참 뜬구름 잡는 선문답식에 이렇게 그죠? 이 정도의 범위를 그냥 이렇게 좁혀 이야기하는 게 범위를 이만큼 해서 이렇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하니까 선수 입장에서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죠. 근데 구단은 뭔가 메시지를 줬다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 액수의 차이가 크고 말고가 아니라 구단은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 근데 선수는 별로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그래서 양쪽을 듣고 이야기를 해봐도 이 선수가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 구단이 이야기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실 게임이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 수용 주체에 따라서는 받아들이는 온도 차가 굉장하다.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서로 간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김태균 선수가 원하는 또 이승열 선수가 원하는 그런 뭐 계약 기간 규모를 줄 것 같았으면 벌써 도장 찍었겠죠.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뭐냐면 정민철 단장도 그냥 계약 조건 확실하게 들이댔으면 12월에 그냥 결판 났을 거다.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건 여러 가지 서로 이제 마음을 조금 좀 다스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뭐 좀 고민이 많은 거죠. 고민이 많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천천히 느리게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되네요. 근데 한 말씀만 조금만 더 덧붙이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승열 선수는 이제 지난해 하나의 이제 팀 최다 홈런 선수지 않습니까? 21개 홈런을 쳤는데, 그러니까 하나 구단은 지금 FA 계약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직전의 성적만 놓고 판단하지 않는데요. 그동안의 쭉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프도 봐야 한다. 말은 뭐냐, 에이징 커브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균 선수가 이제 또 만 38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부분도 고민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김태균 선수가 많이 받을 것인가, 뭐 이승열 선수가 많이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단이 굉장히 좀 언급을 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죠. 그렇죠.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김태균 선수와 이성열 선수, 하나 선수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김태균 선수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은 게 뭐가 있겠느냐. 내가 선수 생활할 시간이 참 많지 않다, 길지 않다. 꾸준히 운동하고 있고 헬스도, 웨이트도, 필라테스도 겸하고 있고 컨디션도 상당히 좋다. 내게 남은 시간, 우리 팀 우승해본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느냐. 바라는 게 내가 있다면 은퇴 전에 하나 우승 트로피 한번 들어 올리는 거다. 좋은 후배들이 많고 우리 전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충성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팀에 대한 로얄. 이 부분을 하나도 알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징성 고려하겠다.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민, 전준우 선수의 계약으로 조금 더 시기가 이제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가 FA 시장 업데이트 소식을 앞으로 좀 빠른 시간 내에 더 자주 또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1월 말 안으로는 스프링 캠프 떠나기 전에는 조금 더 많이 진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